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 2021년 11월 9일이고요. 내일의 관심 종목 RF세미 액토즈 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다음 동영상은 단기 투자 공부를 목적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추천 종목 아니고요. 관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매법에 해당 종목이 맞는 경우에 하시고요.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11월 1일부터 이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거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나왔는데 윗꼬리를 3분의 그러니까 절반, 윗꼬리 절반을 잡아먹는 봉이 나와서 얘가 또 이제 그 원자력 관련된 거랑 관련되어 있어서 테마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8.7% 올랐고 괜찮게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계속 추세는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11,500원, 12,3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뭐 중간에 좀 나눠본다 그러면 요런 자리도 11,600원 자리도 이제 또 걸리는 자리인데 내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양봉이 한 3개 정도 나오는, 그래서 하나, 둘, 3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시간에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뭐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또 옆으로 하루 이틀 정도 쉴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뭐랄까 관심 종목인데 추천 종목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부분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요즘 분봉을 5분봉으로 좀 바꿔서 보고 있어요. 3분봉을 그전에는 봤는데 3분봉 보고 매매하는 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950원, 뭐 1,850원, 1,600원 라인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좀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제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상단 추세를 이제 벗겨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는 대선 테마 중에서 도시재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가고 있고 여기에 약간의 반도체 종목들 몇 개, 그 다음에 NFT인가요?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요거랑 비트코인, 가상화폐 종목들 제외하고는 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마 중에는 요런 정도만 가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저랑은 좀 안 맞다기보다 또 관심 종목으로 해놓는데 또 나중에 일이 커질 수도 있어서 분명히 제가 관심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추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가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택입니다. 우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잘 종목이 잘 됐는데 실제로 저는 매수는 못했습니다. 너는 매수 못하면서 왜 올려놓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요즘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심택입니다. 심택은 아침에 이제 갭상승을 했고요. 갭상승을 했고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가에만 샀어도 한 3% 가까이 수익이 충분히 났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이 좋아서 많이 올라왔고 이제 시가총액이 1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막 그 빠르게 등락을 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부분 알 수 있겠죠. 36,600원짜리를 찍고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뭐 특별하게 의미 있거나 뭐 분봉상에서 캐치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가 라인이 여기였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시가 여기 전일의 종가 라인하고 종가 바로 전봉 뭐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뭐 5분봉에 뭐 60선 닿았을 때 뭐 올랐다 이건 뭐 이제 올랐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고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루 쉬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또 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 좀 떨어지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많이 떨어지면 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예. 뭐 36,000 살짝 깨는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더 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아침에 갭상승을 크게 했고 19,050원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결국엔 19,000원만 찍고 내려왔는데, 이걸 이제 양봉형 음봉이라 그러죠. 전일 종가보다 시가도 높고 종가도 높은 자리고, 얘가 이제 여기 라인을 찍고 이제 올라왔는데 18,450원인데요. 18,450원 자리가 어디냐? 전일에 조금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놨던 자리입니다. 18,450원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 정도에 이제 왔다. 여기 뭐 의미는 조금 뭐 없잖아 있죠.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장 막판에 지지했던 구간이니까요. 대덕전자도 시가총액 9천억짜리 종목이니까요. 이게 뭐 쉽게 막 파닥파닥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 전고 라인 정도까지 한번 붙여줄런지 그게 이제 조금 고민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심택하고 비슷한 모멘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죽지 않는 이상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죠? 주봉이나 월봉이나 괜찮고 실적도 또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은 수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돋짓한 모양은 그렇게 막 예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5일선을 살짝 눌러주는 그런 흐름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눌러준다 그러면 뭐 이런 정도 라인 정도까지 16만 원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아침에 이제 번쩍 오르고 떨어지는 동안에 거래량 터뜨렸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흐름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분봉에 60선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약간 좀 심해 붙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시고요.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진윈텍입니다. 광진윈텍은 사실은 오늘 추천 종목에 넣어도 될 만한 이제 흐름인데요. 얘도 이제 윗꼬리를 단 부분에 한 절반 비스꾸무리하게 잡은 흐름이어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뭐 여기 음봉의 시가 라인 정도 13,150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뭐 5분봉인데 뭐 이렇게 거래가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33억 거래됐거든요. 아직도 외국인이 전일에 매수했던 6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한 1억 정도 사놓은 게 있잖아요, 요날. 그래서 요게 이제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N자 흐름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0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뭐 상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13,5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베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13,150원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뭐 입질 매수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아직 뭐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치고 나가서 보조 지표상에 고점 신호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이제 내려오면 이제 5일선 조정을 제대로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 11,850원 정도까지도 또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인데, 버킷 스튜디오도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음봉 3개가 결국엔 큰 음봉으로 본다 그러면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전일 저가 라인 정도 지지받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 밑에 라인까지 합치면 요것만 5%예요. 작은 게 아니죠. 아직 5일선 안 잡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뭐 내일 정도면 5일선 한번 맞는 흐름까지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음봉 하나 받고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인데 5일선을 아직 잡지는 못했고요. 2,770원 자리를 지지하는 흐름이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이다. 수급도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서 얘도 계속 꾸준히 이제 봐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점 라인으로 본다 그러면 뭐 3,200원 라인 정도, 그 다음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3,015원 정도 돌파하는 라인이 나온다 그러면,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장대 음봉 뒤에 양봉 두 개 나오면서 이 장대 음봉의 중간 라인을 잡았고요. 중간 라인 잡으면서 제가 본 가격 라인은 3,175원 정도였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5일선 돌파하는 여부는 잘은 모르겠어요.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막 너무 막 멋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전부 털고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넷플릭스에 또 드라마 하나가 또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70원짜리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입질 매수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달라붙어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록뱀 비디오 끝난 거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매커스입니다. 매커스는 이제 초록뱀 비디오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음봉의 중간 라인인 8,075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십자 자리 잡음 8,47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5일선 자리가 또 저항 자리가 됩니다. 내일이면 아마 5일선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대응이랑 8,075원 정도, 뭐 여기 자리도 걸리는 자리가 있죠. 8,300원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 정도에는 매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는 못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날입니다. 다날도 보시면 똑같죠. 뭐랑 똑같냐면은 버킷 스튜디오가 아니라 초록뱀 비디오랑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연달아 두 번 이상 이제 치켜 올라가면서요. 결국에는 여기 이제 중앙 자리를 돌파했고요. 목표 라인은 여기 밑꼬리 라인 정도, 8,740원 짜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거기 이제 돌파하고 나왔는데, 얘가 이제 5일선을 잡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일 돌파할런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얘도 NFT로 결국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종목들 전부 다가 이제 그런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인데 괜찮은 흐름입니다. 수급도 아직은 살아있어요. 아직은 살아있고, 오늘 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같이 외국인도 이제 같이 산 종목인데, 얘는 음봉의 몸통의 절반을 잡은 상황이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일선 조정을 깔끔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기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실적이 너무 좋다고, 왜 실적 이렇게 좋은데 요거밖에 못 가냐라고 이제 했던 종목 중에 했던 종목인데, 저도 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는 너무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지금 위에서 이제 약간의 고가놀이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이 될런지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했고요. 골프 좀 했고, 그 다음에 엔게임입니다. 엔게임은 여기서 여기죠, 여기 요렇게 요 당시에 요런 흐름이 나와서 괜찮았고요. 여기 이제 1,800원짜리를 깼는데 다시 들어주는 흐름입니다. 이 큰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이 1,950원짜리 정도 되는데요. 이제 거기를 이제 돌파하느냐 여부가 될 것 같고, 이제 5일선 조정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5일선 조정하는구나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6일째 쉬고 있는데 8일째에서 12일째까지 쉬는지 한번 지켜보는 형식으로 N게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N게임은 뭐로 올라왔냐면 NFT 관련된 종목으로 이것도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퓨어셀입니다. 두산퓨어셀은 55,700원짜리를 돌파하면 좋은 흐름이 나오겠다 그랬는데 돌파는 하지 못하고 이 상단 추세선을 이제 슬금슬금 건드리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 수급이 장난 아닙니다. 수급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 관련돼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수급이 좀 단단한 흐름이고요. 3조 5천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급등락을 막 엄청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55,7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또 붙어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돈 없어서
살 수는 없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는 두산 퓨어사라고 비슷한 시기에 드렸는데 12,250원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박스권 하단까지 가려는 흐름입니다. 이제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봐야 되는데요. 얘도 뭐 P2E 게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로는, 그러니까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관심 종목에서 아예 제외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이시티는 제외하려고 했는데 일단 했던 종목 11월 1일부터 봤기 때문에 한 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올런지.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괜찮은 흐름이죠. 제가 이날 11월 4일날 매수를 해가지고 요날 이제 팔아 먹었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많이 올랐는데 더 가는 거 보면은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 무섭기는 한데 뭐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정고점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라면 여기 36,300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윗꼬리 라인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죠.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종가 베팅 자리였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여기 뭐죠? 이거 그 윗꼬리 안에 이제 종가 마련했고 거래대금 줄이면서 짧은 단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로 그 마감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마이크론도 충분히 오늘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종가 베팅한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가 베팅한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요렇게 정고점 이렇게 정고점 라인에 이제 거의 붙어 있는 흐름의 이제 종목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네요. 버킷 스튜디오도 이날 상한가 치고 여기 이제 고점 라인 정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5일선 그러니까 21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급격하게 뛰어 오른 다음에 이쪽 고점을 넘기는 흐름의 패턴인 종목에 제가 이제 종가 베팅을 해놨는데 결과가 이제 나오면 그 종목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패턴으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RF세미입니다. RF세미는 사실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다 빨간색인데, 그러니까 조금 위안을 삼는다 그러면 지난해 210억 마이너스였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마이너스 규모를 많이 줄이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전환사채랑 막 이런 거 많이 쓰는 종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세력 형님들이 좀 꼬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 의미로 아까 이제 하나마이크론 봤던 것처럼요. 요렇게 윗꼬리 달았는데 이 윗꼬리를 다 넘기는 상의 종가상으로 마련해 놓은 게 좀 괜찮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6억 정도 샀는데 이 부분은 뭐 작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샀으니까요. 외국인이 샀구나 하면 되고, 보시면 여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 2.56%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5,330원 라인 정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뭐 큰 변동 사항이 없는 이상은 뭐 요런 식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241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241선 정도까지 좀 떨어지나? 뭐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요. 5분봉으로 봐야죠. 5분봉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5,390원, 5,215원, 그 다음에 4,800원짜리 정도가 좀 중요한 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가격 라인들 체크하셔가지고 좀 괜찮다 싶으면 한번 좀 추적 관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그 전환사채 관련돼서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고 그냥 야매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하는 작업
빌 좀 거치기 위해서 종목을 좀 뽑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차트는 너무 예쁜데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이게 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22억 가까이 팔았는데요. 이게 10억이고 여기서 이거니까 지금 28일부터 산 거 지금 다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나간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가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옆으로 쉬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15,650원 정도, 만약에 여길 또 돌파해서 간다 그러면 뭐 16,65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뭐 NFT 관련 종목이어서 뭐 테마 타고 가면 또 순식간에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 다 봤고요. 리뷰하면서 아직 괜찮다, 좀 해볼만 하다라는 종목들 몇 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계속 팔로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때의 요 모습 자리,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의 이 모습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해봤는데 시간외에는 떨어져가지고 조금 살떨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로 보는 내일의 관심 종목, 상승 관심 종목 전부 훑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